자, 385페이지 이 신청 보셔야 되는데, 요거 보기 전에 저 뒤에 391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선매제도를 먼저 보고 이의 신청하는 보는 게 이해가 더 빠릅니다. 선매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개념을 한번 보면은 선매한다, 미리 사겠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갑이 을에게 땅을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죠. 어차피 땅을 팔 건데 이걸 보니까 시군구청에 보니까 국가 등이 사가지고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국가 등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게 땅을 판다고 들어왔는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죠. 내가 15일 이내 허가 안 해주고 잡고 있을 테니까 국가 등이 당신이 필요하면은 당신이 사겠다고 미리 협의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매 대상인 것은 공익사업용 토지가 원칙적으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용 토지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선매 대상이 안 돼요.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선매한다는 말은 미리 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그중에서 유상인 경우에 하나인데 그랬죠. 지상권 허가 신청할 때는 선매 대상이 안 되겠죠. 소유권 이전할 때만 될 거예요.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매 대상인 토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인데 아까 이행 강제금 놓은 거죠.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사실은 이 이행 강제금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법에서는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계속 받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돈을 내기 싫으니까 내가 이 땅을 팔겠다고 허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선매 대상이 돼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이행 강제금이 된다. 자, 그러면 선매 대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팔겠다. 국가 등이 가가지고 당신이 어차피 팔 땅이니까 내가 내한테 먼저 팔면 안 되겠느냐? 내가 사가지고 공익사업용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국가 등이 먼저 팔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국가 등이 공익사업용으로 선다고 싸게 팔아라 하면은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지금 갑이 어렵게 파는 것은 시가로 팔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국가 등이 얼마에 팔아라 해야 팔겠습니까? 적어도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팔겠죠, 그죠? 예, 가격은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한다는 말을 뭐로 표현하기로는 감정가격이라 그래요. 물론 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협의가 되면은 국가 등이 먼저 사과했죠, 그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자, 협의가 안 된다. 협의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한다, 수용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국가 등은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겠죠. 협의가 안 되면은 애당초 선매라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되죠. 협의가 안 된다고 절대 불허가 처분하거나 또는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협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여기에 답니다. 문제가 나오는 건 여기에 단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교재 391페이지의 선매 대상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즉 박스 안에 공익사업용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즉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자, 선매 절차 볼게요.
자,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토지가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 그 사실을 신청에 알려야 한다. 이건 아까 했죠, 그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 해줘야 되는데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은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알려줘야 돼요. 자, 시군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지금까지 숫자 한 거 말고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선매협의입니다. 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1개월 이내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밑에 줄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건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4번은 중요합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불허가 해줘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선매 가격도 중요합니다. 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그 밑에 줄 감정 가격으로 한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선매 보셨고, 그러면 앞에 385페이지 이신청 보겠습니다. 자, 이신청 이거는 뭐냐면은 선매와 구분해야 되는데, 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허가에 따라서 이의 신청하겠습니까? 불허가 처분에 따라서 이의 신청하겠습니까? 불허가 처분. 근데 우리 법에서는 처분에 따라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허가에 따라서 이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허가 처분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누가 해줍니까? 허가권자 시군구청이 하죠. 그럼 이의 신청도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도 이제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갑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거 하기 전에 이의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럼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그죠? 자, 불허가 처분을 받으니까 갑이 시군구청장에 갖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거 불허가 해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이러니까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한데 이 땅을 팔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써야 되는데 불허가 해주면 땅을 못 팔죠. 돈을 못 쓰니까 내 큰일 납니다.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럼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래도 허가 안 해줍니다. 그죠? 허가 여부는 갑을 기준으로 해줍니까? 을을 기준으로 해줍니까? 을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겠죠. 그죠? 이 사람 투기 목적으로 사니까 허가 안 해준다 그럽니다. 그럼 갑은 돈을 못 쓰죠. 그러면 갑은 정당한 자기의 권리가 뭐냐면은 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근데 권리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군구청장에게 이 사람이 투기한다고 허가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은 시군구청장 당신은 투기 안 하는 거니까 시군구청장 당신이 사라. 이라는 게 권리가 있죠. 그죠? 다른 말로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한다? 매수 청구는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군구청장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시군구청장 국가 등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야 된다. 매수는 누가 합니까? 매수는 국가 등입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하세요. 그러면은 이럴 때 국가 등은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등은 이 땅이 필요한 땅이다, 필요 없는 땅이다. 아까 선매하는 것은 국가 등이 필요한 땅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필요 없는 땅이에요. 국가 등은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그죠?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안 팔겠다 그러면 제일 좋죠. 안 팔겠다. 어떻게 팔아라면 안 팝니까? 싸게 팔아라면 안 팔죠. 그죠? 이때 가격은 싸게 판다. 공시지가입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불허가 처분 받았다고 공시지가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이거는 순수한 이론적인 부분밖에 안 되고 현실성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의신청할 때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이의신청하고 불허가 처분에 따라서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이야. 실제로 매수하기로는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국가 등이, 그리고 가격은 공시지가로 구분해야 되는 게, 선매할 때 가격은 시가로 감정가격을 합니다. 자, 385페이지 재료해 볼게요. 1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 불허가 처분에서 이의가 있을 때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이의 신청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 그런데 거기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기역부터 지역까지 있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외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이런 건 그냥 버리세요. 왜 버리라느냐면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나오는 것은 100점 맞지 마라고 내는 겁니다. 100점 맞지 마라고 내는 거는 하나 좀 틀려줘도 괜찮죠. 그죠? 근데 제가 이게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국가 등의하고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런 것들은 100점 맞지 마라고 나오는 문제니까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나는 성격상 이런 거 안 외우면은 진도를 못 나간대요. 자기는 외워야 된대요. 외워야 된다는데 제가 굳이 가가지고 외우지 마세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 시험 쳤습니다. 걸렸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 다음 해에, 물론 우리 학원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한 지금쯤 됐을 거예요. 지금쯤 되었고 점심 때 식사한다고 몇 명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외운다고 그래 하던데 그 외워가지고 외웠느냐? 외웠대요. 외워가지고 문제 나는데 맞췄냐? 그러니까 틀렸대요. 옆에 사람한테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서 아니었습니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00점 맞점 하라는 거는 굳이 이런 걸 외워도 나오면 틀리는 거는 안 외우고 넘어가도 돼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렇네요. 자, 그 밑에 허가 의지해 볼게요. 자,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 계약입니다. 지금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죠. 그죠? 그러면은 행정관청 중에서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제일 밑에 있죠. 물론 여러분도 공부하는 것 중에서 시군구청장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발급은 누가 해줍니까? 시, 군이 아니고 구, 업, 면장이에요. 시, 구, 업, 면장이에요. 그럼 농취증 발급 신청은 며칠 이내 농취증 발급해 준다? 보세요. 시, 구, 업, 면장이라니까요. 며칠 이내? 4일 이내.
원래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은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 돼요. 자,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 첨부 안 하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틀이라는 예외가 있어요. 그 시구 읍면장도 나오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시군구청장이 제일 밑에 있죠, 그죠? 그럼 국가 등이 거래를 할 때 제일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가갖고 허가해 줄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인데 협의가 완료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말도 안 되게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거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근데 국가 등 오른쪽에 많죠, 그죠? 이거 외워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기본 같으면 찢어버려야 되겠는데 뒤에 장 때문에 찢어버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가서 388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의 적용 배제. 이 부분은 애당초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했고 토지거래 허가의 주목적이 투기 방지죠, 그죠? 투기의 대상이 아니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2번, 3번 경매입니다. 경매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죠. 투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 안 받죠, 그죠? 1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지법에 따른 토지 수용이에요.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용으로 공익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하지 투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투기하는 거 아니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쭉 가가지고 4번 발음이 중요한 거 올려놨네요. 파란 건 그 색깔 있는 거 한번 볼게요. 4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자, 공매가 경매보다는 부동산 덩치가 큽니다. 비싸다 이 말이죠. 공매받으려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니까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잘만 하면 자기에게 떨어진다. 공매는 투기의 대상이 돼요. 투기의 대상이 된다면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요. 공매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 유찰되면 문제가 되니까 공매라도 3회 이상 유찰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시켜줍니다. 자, 그 바로 밑에 법제 구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아까 했죠, 그죠? 외국인 등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았어요. 똑같은 시군구청장에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죠? 자, 그 정도로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면은 허가를 안 받는다. 그래 보셔도 되고, 또 다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전부 다가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가지고 투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이거는 제일 처음에 있어요. 농지증, 토지거래 허가의 주목적이 투기 방지죠. 농지증을 받는다, 농사 짓겠다, 투기 안 하겠다, 이것도 투기 방지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지증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죠. 네, 거민의 목적도 투기 방지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거민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니까 거민 안 받아도 되죠, 그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의 주목적은 투기 방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목적은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죠. 목적을 달성을 못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그죠? 자, 넘어가서 393페이지에 벌칙 이 부분 안 나옵니다. 권리 의무의 성계 안 나오고 지가 동향 조사 안 나와요. 자, 쭉 넘어가서 보칙 및 벌칙. 자, 보칙 및 벌칙에 포상금 나오는데 포상금은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뒤에 부동산 정보관리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럼 벌칙을 먼저 보셔야 돼요. 410페이지 볼게요. 자, 벌칙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다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게 보면은 허가받는 규정도 있고 신고하는 규정도 있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이고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무효죠, 그죠?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도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형벌은 끝이 났어요. 네, 과태료. 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과태료가 계약으로 인해서 취득할 때 신고하는 것 60일입니까? 30일입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30일 안 받겠다 그랬죠. 그러면은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알죠, 그죠? 알면서 위반하면 벌이 크다 작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몰랐다는 말이죠. 몰라서 위반했다. 벌이 작아야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과태료를 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과태료를 보셔야 앞에 포상금을 풀 수 있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과태료가 크게 크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 이하의 과태료인데,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우리 연결합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들어가는 거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요 행위가 분명히 금지행위죠, 그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금지행위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두 개가 거래계약이 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또 하나가 거래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게 제일 큰 거니까 그게 과태료로 제일 큰 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계약이 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여기 어떤 건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두 개는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형벌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죠, 그죠?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형벌 줄까요? 과태료 줄까요? 과태료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 규정이니까 형벌을 못 주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넣어놨어요. 자, 요거 두 개 하고 또 하나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시공고 정량은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 중에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그 다음에 다른 서류를 제출 안 했다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한마디로 하나, 둘, 세 개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올해 추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생겼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별도로 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는 오로지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올해 8월 달부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죠. 임대차 계약하고 관련된 것, 임대차하고 관련된 것 신고 거짓으로 했다 이런 거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문제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냐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였어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취득세 몇 배 이하였다고요? 3배. 보세요. 하나, 둘, 셋, 3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신고했을 때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고 의무자 말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을 때도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거하고 다르죠. 그죠? 요거는 계약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거고 요거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 말고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럴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도로 보세요. 그걸 별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 하나, 둘, 3개니까 취득세 3배 이하였는데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죠. 그죠? 그다음에 거짓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올해 추가로 된 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임대차도 8월 달부터 신고한다 그랬죠. 그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일단 과태료를 알아야지 나중에 포상금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그럼 이 과태료는 오른쪽에 411페이지에 6번에 과태료는 누가 징수하느냐? 신고관청이 징수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밑에 이 경우 기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기업공개사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요래 있는데 요거는 틀리게는 안 나옵니다. 의미만 봅시다. 자,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기 전에 한 법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한 법으로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행정관청이 있죠. 그죠? 행정관청이 있다. 시군구청장이 있어요.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있다. 그러면 기업공개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야 됩니까? 신고관청이죠. 그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이 기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법이 하나가 있을 때 우리 행정처분 중에서 절대 취소 2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에 뭐 2번 받고 업무 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 상대 취소에 3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에 뭐를 3번 받고 업무 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받는 행위. 그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뺍니다. 그럼 업무 정지 2회 나오죠. 최근 1년에 뭐 2번 받고 업무 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 그러면은 자,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과태료에 따라서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겠죠. 그죠? 자, 행정처분을 한다. 그러면은 이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면 이 신고관청이 등록관청이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죠. 그죠?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사는 10일이죠. 예외적으로 이게 10일 이내에 알려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하나가 됐을 때 여러 돼 있었는데 이게 법이 나눠졌어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나눠졌어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과태료는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 받아야지 행정처분 받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공개사가 주차 위반해요. 과태료 받았어요. 주차 위반해요. 과태료를 1년에 10번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다른 법에서 과태료 받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과태료 줬다. 이걸 가지고 행정처분 못 주죠. 이 법이 나눠지면 이거 보내줘야 될 의미가 없죠.
이거 법을 없애야 되는데 법을 안 없애고 그대로 있다는 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형벌 아까 했고요. 자, 과태료 이러는데 물론 과태료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포상금 들어갑시다. 자, 포상금 404페이지 갑니다. 자, 404페이지에 포상금 가는데 우리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했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하고 여기에 포상금하고 비슷한 거 구분해야 돼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일단 포상금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되죠. 자, 첫 번째가 무등록자. 무등록자 3년에 3천이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죠.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1년에 1천이죠. 그다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이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행위 했다 3년에 3천이죠. 그럼 이게 포상금 대상인데 포상금 대상이 되니까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포상금은 좀 많이 잘못된 거 포상금 지급할까요? 조금만 잘못된 거 포상금 지급할까요? 많이 잘못된 거.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잘못된 게 얼마 이하로 봐야 됩니까? 3천만 원 이하죠. 그럼 3천만 원 이하에서 이거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이거 포상금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제출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제출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공무원이 압니까? 모릅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보니까 신고 과정이 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 보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근데 제출 안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이 사람이 누군가 알죠. 공무원이 누군가 아는데 이 사람을 신고했다고 포상금 지급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빠집니다. 요거 빠지는 대신에 거짓 신고가 들어요. 거짓 신고 중에서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게 포상금 대상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게 요거 3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포상금 대상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포상금이 나오는데, 자, 그럼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포상금은 한마디로 돈이 나와야 되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돈이 나오는 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돈이 나오는 게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돈이 나오는 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돈 나오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 나오는 게 뭐냐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은 돈 나오는 거 있죠.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거 이행강제금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돈 나오는 거는 전부 다가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벌이 제일 큰 거 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아까 요강의는 과태료 이야기할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런 내용은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과태료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과태료는 자진 신고하면 전부 다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얼마까지 감면해 준다 이런 거는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진 신고하면 감면을 해 줍니다. 근데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 안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감면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가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줘요. 근데 감면 안 해 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공무원이 이거 해라 했어요. 공무원이 이거 해라 했는데 가가지고 이거 해라 했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자진 신고할게요. 감면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거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할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할까요? 거짓 신고한 거 아니죠.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공무원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이거는 감면 대상이 안 된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감면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제도에서는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공무원이 해라 했는데 안 하면은 공무원이 아니까 이거는 보상금 대상이 안 된다. 하나 빠지는 대신에 거짓 신고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여기 보상금 대상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분에서 돈 나오는 게 두 개가 다 보상금 대상이 돼요. 그럼 보상금을 얼마를 지급하느냐면은 요거는 과태료죠, 그죠? 요거는 과태료. 과태료 부과금액에 과태료의 100분의 20%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최고 1,000만 원. 그런데 그냥 과태료 되는 것은 20%인데 최고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다르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요거 두 개는 3천만 원 이하죠. 3천만 원 이하, 최고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20%면 몇 프로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주는데 최고가 1,000만 원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1,000만 원인데 요거는 나중에 600만 원이니까 최고 1,000만 원 부분에서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우리 공제세법 똑같습니다. 50만 원이에요. 자,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상금은 물론 등록관청이나 신고관청이나 수사기관에게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신고나 고발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보상금 과태료 대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보상금 지급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 하면 보상금 지급 안 해요.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아야 되죠. 판사배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법과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죠. 그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뭐 해야 됩니까? 이행명령을 내려야 되죠. 이행명령을 내려가지고 이행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보상 개념은 이래요. 자, 보상금 개념은 이런데, 물론 보상금, 이 사람은 신고나 고발해도 지급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신고했다. 그 일을 해라고 월급 받죠. 그래서 보상금 지급 안 해요. 자기가 관련됐어요. 자기가 관련된 사람이 신고했다. 이 지급 안 합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급해야 됩니까?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했다. 그럼 누구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 안 하죠. 문제가 나오기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야 되면 보상금은 국고로 기소한다 이랬는데 보상금은 신고관청이 지급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지급하는데 줄 사람이 없다고 국고로 기소한다 말이 안 되죠. 애당초 지급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과태료 받았죠. 과태료 누가 받습니까? 시군구청에 과태료 부과하죠. 그죠? 과태료 받았어요. 과태료 몇 프로 지급합니까? 20% 지급하죠. 요거는 20% 중에서 최고가 1,000만 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과태료 받아가지고 보상금 지급했어요.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과태료 받아가 20%밖에 지급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과태료 받아가 보상금 지급했죠. 시군구청에 돈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 남죠. 돈이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부 다 형벌이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형벌할 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대신에 보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등록관청에게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보상금을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이 과태료 주고 돈이 안 모자르고 돈이 남죠.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재원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자, 또 하나가 다른 게 이 부분에서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보조할 수 있다 놓으면 많이 틀릴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국고에서 보조하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을 첫 번째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두 번째 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은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첫 번째 했으니까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두 번째 했죠.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2개월 이내. 자, 1개월, 2개월 구분됐죠. 그죠? 또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았어요. 등록과세 마음대로 지급을 못합니다. 수사기관에 물어봐야 되죠.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면은 그때서야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형벌의 대상도 되지만 요거 빼고 나면은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느냐 하면은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한다 그랬죠. 이행 명령은 누가 내린다고요? 시군구청장이 내립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했는지 이행 명령을 내렸는지 다른 데 확인할 게 없죠. 자기가 그대로 결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개사법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이 각각 하나씩 나오는데 하나씩이 따로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작년에 개정된 게 제일 크게 개정된 게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예요. 그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게 금정으로 들어갔죠. 그 금정으로 들어간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달리해가지고 금정으로 들어갔어요. 그 금정으로 들어간 게 이거 과태료로 들어갔죠. 제일 큰 거 과태료로 들어갔죠. 과태료로 들어간 제일 큰 게 포상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 부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제도하고 이거 포상금 제도가 답이 나오면 서로 헷갈릴 수 있는 것. 여기에서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국고에서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너무 틀리죠. 비교되는 것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은 5문제 나올 거예요. 양에 비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개실무에 들어가야 돼요. 중개실무가 그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중개실무보다 그 앞에 어디에 가야 되느냐면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중개실무에서 할 겁니다라고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153페이지 중개계약이죠. 자, 중개계약 펴놓으시고 요거는 중개계약부터 중개실무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